안녕하십니까, 박찬웅의 부들부들입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 하여간에 요즘 말 많은 빈집 관련한 거, 그다음에 이제 인구 절벽이라고 하죠. 인구 문제, 감소 문제. 이게 이제 대도심 위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가. 특히나 이제 주택 가격 폭락 문제 가지고 이제 제가 어떤 말을 했죠. 근데 그날 사실은 충분한 설명을 잘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자료도 좀 불충분했고, 또 어려운 문제니까 또 이게 서로 반대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제 쪽 의견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라 얘기했는데 충분치 않아서 오늘 다시 일부.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것 하나 더가, 제가 양극화 문제가 이런 주택가격 시장에서 어떤 참여자의 제한, 우리가 보통 수요 공급을 말하는데 거기서 좀 다르게 봐야 할 어떤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를 언급했는데 그것도 좀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나누어서 얘기를 해서 올릴까 하고요. 먼저 사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항상 시장 접근할 때 이게 명분 맞다 그거 다 좋은데, 제 입장은 항상 그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니면 일어날 것 같으냐에 따라서 대응법을 준비하자는 거니까 대의 명분 갖고 시장을 얘기할 수만은 없어서 좀 그건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처음에 했던 거 인구 감소 문제, 빈집 문제 좀 얘기를 할게요. 잠시만, 화면이 여기 있네요. 보고 스타트를 좀 잘 다시 꾸며봤어요. 꾸미는 거 맞는 것 같아서. 자, 어느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빈집 많아졌을 때 그 상황, 시츄에이션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하늘마을이라는 마을이 있고요. 이 집에 이제 이런 여러 집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 어떤 집에는 나이 든 분이 거주하십니다. 어르신이. 이제 좀 넓은 집에 혼자 거주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그 옆집에는 이제 이렇게 4인 가족, 단란한 4인 가족이, 젊은 부부가 아이들 데리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집에는 뭐가 있냐면, 이건 좀 제가 이걸 왜 심하게 그랬냐면, 이제 외국인 얘기를 드리는 거죠. 외국인 얘기에서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예멘 이주민들, 난민들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언급해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이 갑자기 이제 좀 밖으로 이주하는 이유나 어떤 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때는 꼭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그렇게 인구 감소가 아닌 이유에서도 대체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서 기억났냐면, 과거에 이제 제가 이제 회사 생활할 때 미국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당시에는 인도, 파키스탄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어떤 마을에 오시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힘드니까 여기 미국 와서 살려고 하면서 친척들 다 조그만 집에 엄청나게 끌어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친척집들을 끌어들이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친척분들하고 같이 사는데 정말 많이 사는데, 그런 분들이 그 집을 사서 옆집까지 점령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그 마을에 이제 어떤 수준이 약간은 다운그레이드돼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럼 전체 가격이 좀 내려가고 이런 것도 봤거든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경기 상황이 달랐으니까 다른 요인에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요인,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니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외국 요인이 있으니까 저걸 잠깐 언급한 거거든요. 하여간 보실게요. 그래서 이제 이 집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나이 든 분들 중에서 우리가 인구 감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인구 감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도 나이 든 분이 계셨고, 여기도 계셨고, 여기 아래쪽도 계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어떤 삶을 달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인구 감소하니까. 그래서 감소해서 갑자기 저 집에 공실들이 생긴 거죠. 근데 각 지역별로 우리가 공실만이 문제는 아니죠. 이 대도심에는 노후도.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노후된 현장들이 좀 있고, 이걸 주변이 이제 공실이 생기니까 사업을 못 가고 있는 어떤 이제 다시 짓고 허물고 막 지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또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의외로 저게 복잡하니까 주변에 빈 땅이나 옆 땅에 외곽지 보면 집을 추가로 또 공급해버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저런 상황에서 나이 든 분들 인구도 감소하고 그런 공실도 생기는데 옆에 노후된 주택도 못 가고 있는데다가 더 심한 건 추가로 또 공급을 때렸잖아요. 이하면 한동안 사업하기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인구도 감소했고 빈집도 증가했는데, 이제 여기서 또 마을 전체를 봤을 때 어떻게 되죠? 아까 그 여러 요인들, 옆에 이제 빈집 생기면 무섭거든요. 보통 이제 어떻게 예를 들면 좀 극단적이지만, 우리 주택 재개발 같은 경우에 500집이 있다. 그 중에 한 10%는 50집이 이주를 했다. 저녁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바로 옆집에 집이 비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아이를 기르는 입장에서. 더군다나 이제 아까 말대로 내가 이웃 주민이, 아까 이제 제가 중동을 표현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나쁜 건 아닌데, 하여간 이제 자기 선택해서 싫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왠지 안 맞는 분들이 들어왔다, 문화가 이질적인. 그러면 또 나갈 요인이 생기잖아요. 최악의 상황까지 다 산정해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탈출이 생기잖아요. 또 들어오는 분들은 이렇게 지역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들어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처럼 다운됐으니까 기존에 있던 보다 더 아래 뭐 이런 계층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더 탈출이 더 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인구 감소하고 빈집 생기고 뭐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냐 지역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슬럼화가 일어나죠. 슬럼화가 일어나요. 슬럼화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이 이제 진짜 잘 안 보고 우리 옛날 외국 영화 보면 뭐 브루클린 뭐 이런데 지금 가면 좋아졌어요. 여기 문화적으로 다른데 그건 좀 더 할 얘기고 하여간에 슬럼화가 일어나죠. 되게 이제 고치지도 않고 일어나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부동산 가격은 급하라고 주택 가격 폭락을 하죠. 이 말이 틀리냐? 이렇게만 생각하면 맞죠? 네, 맞는 얘기예요. 제가 물 한 잔 먹어요, 제가. 저렇게 생각하면 틀린 얘기 아니세요. 근데 제가 전제를 세웠잖아요. 어제도 그때 라이브 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도심, 나라를 대표하는 대도심이라고 이걸 좀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자, 대도심 서울이에요. 서울의 한 지역이 저렇게 된 거예요. 서울은 없잖아요. 많은 사람 살잖아요. 또 어떤 지역은 뭐냐면 집이 있어요. 이렇게 이 부촌마을에 이름 자체적으로 정했어요. 저기에는 많은 인프라가 돼 있고 여러 가지 취업이 다 잘 돼 있고 사는 사람들도 좋아요. 자, 그러니까 여전히 들어오려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어떤 지역들은 여전히 들어오려고 하는 색이 많잖아요. 가격만 낮아진다면 가격 비싼 건 다 불만이에요. 돈 많은 사람도 불만, 다 불만이에요. 누가 돈 더 주고 사고 싶어요? 아, 부자들이 돈 더 많이 주고 사고 싶대요? 아니에요. 모두가 다 물건은 나만은 좀 더 싸게 사고 싶고 내려가서 내가 더 많이 확보했으면 해요. 자, 근데 약간의 저런 상황이거든요. 자, 저런 상황들도 집이 있어요. 저런 상황에 있는 마을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런 지역은 이제 보시면 이제 주택들이 되게 이런 고급화된 주택이고 안쪽을 들어가 봐도 어떻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양호한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저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런 지역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서울 대도심을 크게 한번 보자 이거죠. 동네 보면 어떤 지역은 저렇게 운동수가 나오고 어떤 지역은 저렇게 기피 지역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다 지역이 이렇게 돼요. 점점. 어떤 지역 다 일괄적이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사실은 외국 대도심들, 뭐 뉴욕이라든가 이렇게 왜냐하면 그래서 외국은 어떻게 했냐 밖으로 나갔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안에 도시 안에가 슬럼화 지역이 다 하나씩 있고 오히려 양호한 주택 단지는 외곽 지역에 그래서 출퇴근 시간 난리 나고.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좀 다른 시각 틀어보시면 제가 그 문장이 이건데요. 안전 지역의 넓이가 줄었다. 경쟁은 심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요. 우리가 외곽으로 나갈 이유가 없다거나 외곽도 나가봤는데 별거 아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원래가 이 원 전체가 다 양호한 지역이었는데 지금 해골바가지가 보이기 시작하시죠. 그러면 면적 넓이 면적에서는 줄었죠. 즉 안전지역이 줄었죠. 안전지역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의 안전지역이 뭐 자산 투자 면에서 아니면 생활 면에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줄었잖아요. 과거에 제가 진짜로 해외 생활할 때 아마 여기 제 나이 때 분들은 해외 생활했으면 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로 미국 같은 보면 4시 이후면 셔터 다 닫고 직선거리 갈 수 있는 것도 거기 수능가 있으면 돌아서 가야 되고 되게 심했거든요. 그 당시에. 뭐 15, 20년 전이죠. 자, 그런 거 생각하시면 저렇게 돼서 오히려 저렇게 돼버리면 나갈 이유가 없다면 조건 붙이지만 나가봐야 별거 없다면 오히려 안전지역 주에서 경쟁이 그쪽 지역이 더 심화가 되죠. 그래서 각 나라 대도시에 보면 슬럼화 지역도 있지만 정말로 심한 부촌도 있죠. 그 안에서 물론 테두리 다 들고 있지만 거기 들어가려고 더 줄 서죠. 그 이유가 뭐예요? 넓이상 보면 안전한 지역 더 많이 지켜야 될 게 많으니까 그 사람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좀 더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외곽에 이런 신도시들 이쁜 것들 다 있죠. 근데 우리가 인구 감소 문제라는 거 있잖아요. 인구 감소 문제라는 거는 이 대도시만 겪는 거 아니고 당연히 옆에 있는 우리 소도시나 중소도시 겪게 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중소도시로 이거는 이제 제가 표시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외국 사진이거든요. 그런 외곽의 도시 발달하고 대도시 왔다 가면서 외국 대도시 가보면 인터체인지가 정말 심하게 발달하죠. 우리도 그러지만 더 심해요. 그래서 항상 저렇게 출퇴근 심하게 아주 밤낮으로 정신없죠? 저희 주변에. 왜 그러죠? 도시의 안전지역이 줄어서 약간 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인데 그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근데 중소도시는 인구 감소를 안 겪을 거냐 무슨 문제가 없냐 이거죠. 여기도 똑같다 이거죠. 여기도 어느 일부 지역은 지역 내 조그만 동네들이 어떤 지역은 이렇게 해벌가지 위치가 나올 거예요. 왜? 같이 인구 줄잖아요. 오히려 이게 더 심할 수 있죠. 소득 수준이 이러면서 대도시는 낮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솔직히 이제 웃긴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주택 공급을 여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잖아요. 여기도 뭐가 생긴다고요? 빈집이. 아까 우리가 빈집 문제 얘기할 때 서울 도심만, 대도시만 생기는 게 아니고 빈집 문제는 대다수잖아요. 그리고 외곽도 빈집 문제가 더 심각하죠. 외곽은. 예. 왜냐면 우리는 그나마 빈집 생겨도 대체 대도심이 들어올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그거는 이제 라이브에서 설명 자료도 보여줬잖아요. 뭐 우리가 생활 라딩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배 문제 얘기 드렸으니까. 근데 하여간에 외곽도 공부를 많이 해서 빈집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빈집이 많이 생기면 과연 중심부들이 나가냐 이거죠. 나가냐고요. 같이 빈집 생겼어요. 인감수로. 나갈 거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더군다나 이제 이건 이제 뭐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제 서울 도심 같은 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심 재생 단어 많이 들리죠. 그 다음에 강북 균형 뭐 하나 단어 빠졌네. 강남북 균형이거든요. 남자 빠졌어요. 강남북 균형 발전인데 자 그런 단어들 기본 도심 인프라 다 어디에 있죠? 예, 중심부 대도심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인구라는 게 일값, 집, 잡. 지금 지난번 라이브에서 보여드렸지만 서울시 들어가면 데이터 나오세요. 최대 뭐 1200만. 그 다음에 평균 뭐 1100만이 넘어요. 하루 생활에 나가서 있는 서울의 도심에 있는 인구가. 그만큼 왔다 갔다가 많다는 소리죠. 즉 잡이 다 이게 안에 있어요. 그걸 좀 고려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는 여러 가지 문화 라이프 스타일이 도시 스타일로 바뀌었죠. 우리 관광도 다 도시지 뭐 외곽 보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뭐 하다못해 유통업체도 점점 도시로 들어오고 있죠. 이 모든 상황이 이 도시에서 빈 땅이 생길 망정 그 빈 땅에는 대체 수요가 많아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또 빈집이 생기도록 대체 수요가 또 빈집의 이유도 뭐 이렇게 아까 말씀처럼 좀 이제 슬럼화나 이런 건데 이 슬럼화조차도 과거 외국 살아봤더니 저기 두면 나라가 도시가 이상해져. 그 공부를 우리 먼저 한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가본 큰 대형 외국 도시들 봤더니 저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심 재생이니 강남북 균형 발전이니 이런 얘기를 마구마구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상태는 아까 우리가 슬럼화가 일어나면 주택가격 폭락하고 대도심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는 뭐냐면 서울 도심의 슬럼화는 없다. 네, 가장 머리 아픈 게 저거예요. 제가 보시면. 아까 그런 폭락은 단정을 했지만 이런 상태를 생각하면 대도시 슬럼화는 지금 주변 도시 상황 봤을 때 주변 도시 사람을 나중에 갖주면 빨아들이면 빨아들였지. 또는 슬럼화 지역을 도심 재생 살리면 살렸지. 슬럼화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주택가격 폭락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들 뭐 갑자기 공급이 많아졌어. 그래서 한 1년 내려가고 우리 보통 뭐 주택가격 대비 뭐 10에서 20% 조정 그건 정상적 움직임으로 봐요. 저는 뭐 이렇게 뭐 10억짜리가 갑자기 1억 떨어졌다. 이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내역의 폭. 우리 폭락 정도 얘기하려면 10억이 5. 이 정도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또 어느 순간 되면 대추세면 이게 틈새 봐서 내려갔다가 또 치고 올라가면 유지를 할 것 같다. 물론 그게 뭐 20년 동안 30년 얼마나 유지할지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동안 상당한 장기간 동안 10년, 20년 동안 쉽게 폭락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일부 조정 지역별로 있겠지만 그게 제가 본 이런 이제 현상이거든요. 분석은. 그래서 마무리하시면 이건 뭐 마무리 이런 거죠. 그래서 다시 들어올 요인이 많다. 뭐 자료는 꾸며놨으니까. 그래서 하시면 저 마무리 마지막 단어가 저기예요. 국가를 대표하는 대도심은 인구 감소와 빈집 등 여러 가지 불안 요소를 다르게 생각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움직임에 대해서. 무조건 다 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인구가 줄면 다시 인간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인프라가 있는 곳으로. 그래서 이제 뭐 댓글도 보고 봤어요. 근데 제가 다 맞다는 아니지만 제 이런 생각들도 여러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산 소중하잖아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폭등 얘기하는 거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방어 차원에서 좀 보시다 하고 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이건 1부고요. 이제 제가 2부는 여기 지난 라이브 했던 것 중에 이제 이어서 그 양극화 문제가 왜 이런 도심 주택 가격에서 정말 무섭게 다가오는지를 제가 따르게 설명할게요. 사실 그 얘기가 더 중요한 얘기니까 오늘 뭐 여기서 우선 1부는 여기서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